자, 보세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즘 그 말은 들었지? 대학에서 일단은 자소서를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먼저 유사도 검사를 한다는 거, 그건 알고 있죠? 네. 검사예요. 그거는 이제 표절, 같은 문장이 몇 개 정도가 유사한 문장이 발견되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계적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일단 한 30% 이상 유사도가 나오면 주의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다시 주의해서. 일부러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유사도를 높게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30%까지는 좀 허용이 되는 게 뭐냐면 소재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 그죠? 나 뭐 특수학교 대상자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 대안학교랄지 아예 그냥 다른 환경이면 좀 다르겠는데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소재가 비슷해요. 근데 소재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유사도에서 30% 미만으로 가려면 기본적으로 나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잘 드러나야 돼. 그래야지 유사도를 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보면 자기소개서는 그동안 고등학교 3년 동안 여러분이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노력해온 모습을 자신의 글로 나타낼 좋은 기회이다. 자기소개서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 중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주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고3 때 가서 자소서를 쓸 때쯤 가서는 어때? 기억이 잘 난다, 안 난다? 난다. 특별한 의미인데도 잘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준비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학기별로 나의 뭐 자소서 쓰기를 해도 좋아요. 근데 자소서 쓰기라고 하는 거를 뭐 양식에 맞춰서 쓴다 이것도 좋지만 이 자소서 쓰기를 하기 위한 준비 결국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 보고서 같은 것들을 이제 꾸준히 써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여러분들이 모든 걸 거의 기억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그죠? 그래서 한 학기씩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했던 동아리 활동이랄지 그럼 이게 6개월 단위로 한 학기 단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 보고서나 이런 기록을 써가면 뭐가 좋은 게 있냐면 수행 평가랄지 아주 세밀한 아주 소소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나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을 좀 해둘 것. 이거는 이제 당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내용을 담아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박스 안에 보면 가장 힘들게 또는 신나게 했던 공부 경험과 공부 방법 및 느낀 점. 이것도 여러분들이 모든 학생들이 공부를 신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 학생부에 어떤 특정 과목이 정말 처참할 정도로 어디 내보이기 그 과목 때문에 내가 내보이기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됐다. 그럼 그거를 나중에 자소서를 쓸 때 내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자소서에는 여러분들 1번은 이제 학업 부분인데 학업 부분도요. 여러분들이 내가 첫 시간에 말한 거 있잖아요. 어떤 변화를 만들었던 모멘텀, 이 계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매 학기마다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내가 이번 학기에는 국어가 난 상당히 싫어했는데 국어 과목을 싫어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선생님이 굉장히 나를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국어 과목에 좀 흥미가 높아졌다. 그럼 그거 굉장히 중요한 계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상하게 이제 기록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기본적인 전략은 뭐냐면 학생부를 일단은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자소서를 보완하는 겁니다. 보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평가하는 평가자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돼. 학생부를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나의 학생부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서 보느냐, 주목해서 읽어갈 것이냐, 이걸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소서는 기본적으로 나의 학생부를 면밀히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검토를 하고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나의 강점은 어떤 거지 먼저 발견을 해요. 학생부에서.
나의 강점. 아, 나는 공부를, 성적이 좋은 게 강점이야. 성적이. 안 그러면 어떤 애들은 난 성적은 별로 안 좋은데 나는 수행평가나 이런 것들을 잘했고 교내에서 대회 이런 것들이 나는 우수해. 뭐 이렇게 강점들을 먼저 1, 2, 3, 4를 발견해야 돼. 그 다음에는 약점으로 보이는, 아, 나는 근데 봉사를 전혀 한 적이 없어. 뭐, 안 그러면 나는 반장이나 이런 것들을 안 했어. 안 그러면 나는 수학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 과학 과목 중에서 특히 생물은 정말, 생명과학은 정말 싫어했어. 뭐 그래서 과학 과목에는 좀 학업 의지가 좀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약점이네. 뭐 이런 강점과 약점을 일단 끌어내야 돼. 학생부에서 자소서 쓰기 전에. 이해돼?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러면 일단 자소를 딱 쓸 때 먼저 어떤 전략을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 강점을 위주로 쓸까? 대부분 아이들은 한 70%, 80%는 강점을 위주로 써요. 근데 강점을 위주로 쓰려면 강점들이, 난 우리 학교에서 전교 1등 했는데, 근데 전국에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한 2,500명 돼요. 한 3,000명. 1등의 경험을 가진 애들은, 전교 1등의 경험을 가진 애들은 한 6,000명 된다고. 이해돼? 그럼 그 6,000명 중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 1등을 할 수 있었는지, 여기에 차별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나는 전교 1등을 하고 난 이후에 나는 어떤 또 변화를 했는지, 어떤 것들을 더 공부를 했는지, 이런 차별성이 이제 중요한 거지. 강점은 자기의 강점을 주로 자소서에서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게 쓴다고 썼는데 아우 별로야. 나 자소서 영 안 좋네. 이건 뭐냐면 자기가 정말 그 해왔던 과정 중에 결과만 기억을 해서 그래. 결과만. 이해돼? 결과만. 내가 전교 1등하고 수학 경시대회 우수상 받고 이런 결과만 기억하면 자소서 쓸 때를 보면 굉장히 내용이 빈약해져요. 거의 비슷비슷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매 학기마다 활동 보고서를 쓰라는 거는 나중에 3학년이 되면 그 매 학기마다 쓴 활동 보고서들은 그때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쓴 거지만 전체 여러분들의 스토리에서는 과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돼? 그 과정의 이야기들이 빛나야 된다는 거야. 과정의 이야기들이. 이해돼? 전교 1등을 해도 과정의 이야기가 빛나지 않으면 별 감동을 못 준다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근데 내가 첫 시간에 그랬죠. 전교 100등으로 시작을 했는데 3학년 때 전교 10등을 했다. 이 과정에 굉장히 빛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이해돼?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일단은 자소서에 이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조금 소수의 전략이지만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특정한 약점이 눈에 보이는 경우 있잖아. 학생부에서. 특정한 약점이.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자소서에서 여러분들이 어딘가에서는, 어떤 항목에서는 주로 이제 1번, 2번, 내지 4번 요 항목이겠죠.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있어야 된다. 해명이 있어야 돼. 해명이. 이해돼? 주로 이제 학교 생활 충실성 면에서 조금 이 아이가 좀 약점이 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쭉 상담을 해보면 학교에 부적응을 했던 거, 부적응이 드러나는 그런 자소서들이 있어요. 저 학생부들이 주로 이제 뭐 이유 없이 2학년 때 결석이 한 20며칠이 되고 그러면서 학교를 옮기고, 이건 분명히 사연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치? 이건 분명히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학년 때 학교를 옮겼는데 옮겨가서 막 6, 7등급 과목도 나오고, 근데 얘가 이제 물론 그렇게 되면 내가 학생부 종합전형 포기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 웬만하면 거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기의 처지에 맞게 지원을 해야 돼. 자기 처지에 맞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요거를 싹 모른 척하고, 저는 이렇게 공부만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주도적인 아이였어요. 남을 위해서 배려했어요. 이러면 이거 이상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입학사정관들이 반드시 궁금해할 거란 거예요. 그 궁금해하는 게 나의 약점이라 하더라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소서에서. 이해돼? 그때는 사실 이런 거죠. 그땐 그랬다. 그때는 솔직히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 사업 실패하시고 뭐
가정 분위기 안 좋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특정 친구들과 뭐 사이가 안 좋았고 뭐 이러면서 내가 이제 뭐 정말 어렵게 학교까지 옮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 뭐 이런 거를 자소서에서 일단 밝혀줘야 돼. 자소서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는 전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해돼? 나의 이야기가 비슷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오케이? 근데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기억이 비슷해지기 때문이에요. 3학년 때 되면. 이해돼? 그러니까 1, 2학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정신이 살아있을 때 내가 경험했던, 겪었던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그게 나에게는 그때 이랬어 라는 기억이 또렷이 나도록 충실히 이제 좀 기록을 해둬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게 했던 것, 힘들었던 것 기록해야 되고요. 평소에 가장 신나게 공부했던 경험 기록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또 하나 나의 공부에서 변화를 만들었던 계기가 됐던 거 반드시 기록을 해둬야 돼요. 그리고 어떤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변했어 라고 그냥 기록을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변화 과정들을 여러 번 기록을 해줘야 돼. 그 어떤 활동, 어떤 경험 이후에 내가 변화된 것들이 계속해서 어떤 변화들을 쭉 지속해 갔다면 그건 지속적으로 그 변화하는 과정별로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좀 기록해줘라는 거야. 이해돼? 그게 결국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난 솔직히 이렇게 자소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자소서 어떻게 써야 된다 강의를 하지만 아까도 내가 말했지만 나한테 와서 여러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자소서를 막 거의 맡기다시피 막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소서를 신나게 즐겁게 썼으면 좋겠어요. 가장 좋은 자소서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를 가장 신나게 즐겁게 그리고 학생부에서 평가되는 것 이상의 나의 인상을 바꾸는 이런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이해돼? 오케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소중했던 경험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주관적인 거죠. 나에게 소중했던 거예요. 나에게. 이해돼? 뭐 아주 자기가 큰 상을 받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소중할 수도 있지만 내가 첫 시간에 그랬죠. 실패의 경험이 가장 소중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그건 자기의 주관적인 자기에게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정말 일기 쓰듯이 써가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온 일 많은 시간을 쏟은 일 요거는 학생부에도 반드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이건 좀 올해 이 시간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활동 시간은 이제 학생부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며칠부터 시작 끝 며칠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보통.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봉사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총 몇 시간을 했다. 뭐 50시간을 했다. 뭐 이렇게 다 기록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방과후 수업 같은 경우도 1학기에 수학 뭐 심화 수업을 40시간을 들었다 얘가. 2학기에 40시간을 들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한 거예요. 많은 시간을 노력한 거죠. 그죠? 많은 시간을 노력해 놓고 할 말이 없으면 안 되잖아. 어저께 밤에는 내가 또 저 과천의 어떤 여학생 자소서를 내가 또 밤늦게 이렇게 또 거의 우울한 얼굴로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예약을 하고 왔어요. 근데 딱 생기부를 보니까 학생부를 보니까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얘는 막 1학년 때부터 학종으로 난 가야지 이러면서 막 동아리 한 4개 자율 동아리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 이름도 나중에 붙일 거 없으니까 막 화학 완전 정복 미생 뭐 이런 거 있잖아. 미생 뭐 아름다운 생명과학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물감 물리 감동하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의 한 4-5개 자율 동아리를 진행을 했는데 그게 이 아이한테 몇 시간씩 이게 투자가 된 거냐면
한 학기에 거의 60시간이 넘었어요. 그럼 얘는 거의 학교를 동아리 하려고 간 거랑 다름이 없어. 그리고 학교를 동아리 하러 간 거야, 동아리 하러. 근데 중요한 거는 수학 동아리, 물리 동아리, 화학 동아리, 생명 동아리, 그 다음 융합과학 동아리, 뭐 발명 동아리, 이런 걸 했는데 과학 성적이 4등급이야. 이건 진짜 오마이갓이야. 이거는 진짜. 그리고 수학 동아리를 3년간 자기가 부장, 뭐 이렇게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했는데 제일 좋은 성적이 3등급이에요. 제일 좋은 게. 그래서 내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자율 동아리를 많이 만든 건 이유가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이 동아리에서 너는 어떤 의미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아무 대답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너가 그럼 자소서 쓰기 대회에도 여러 번 상을 받았어. 참 신기한 거죠. 자소서 쓴 거 보자 그랬더니 보여주는데 뭔가 학생부하고의 이 밀착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도대체 뭘까? 그래서 1시간쯤 인터뷰를 하고 지가 고백을 했어요. 학종으로 가기 위해서 다 만든 건데 사실은 활동한 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내가 이 소설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필로 쓰면 다행인 거고 소설을 준비해야 돼. 소설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하고 함께 산 가족이 아니지 않니?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니? 아빠하고 좀 닮았어? 걔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선생님 저 이야기 대충 아시겠죠? 무슨 이야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투자된 이 활동은,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활동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어때? 그 여러분만의 할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봉사 시간을 정말 1년 동안 어떤 한 봉사를 100시간을 했어. 근데 야, 이 봉사 이거 대단하네. 분명히 입학사정관들은 어때? 이 봉사에서 이 친구는 어떤 걸 느끼고 배웠을까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엉뚱한 이야기야. 대부분 할아버지 할머니 식사를 도와드렸는데 뭐 이렇게 밥을 떠넣어드리면 자꾸 흘리시고 떠넣어드리면 자꾸 흘리시고 그러던 분이 여러 번 계속 갔더니 막 친손녀처럼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그게 할아버지 지금 몸 불편해서 손 잡는 거잖아 지금. 뭐 정말 친손녀 같은 정을 느껴서 그건 좀 오버한 거예요. 그걸 100시간을 하면 그거 한 12시간 했다면 그렇게 쓸 수 있어. 12시간. 그렇잖아. 할아버지가 지금 뭐가 마려우셔가지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꼭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 할아버지 정말 친할아버지 같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0시간을 했다면 이거는 그 할아버지가 어디가 아프고 어떤 거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 근데 내용은 똑같아. 그게 이제 힘이 없는 자소서예요. 누구의 이야기를 지가 대신하는 거.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예는 왜 이야기해 주냐면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보다 어머님들이 더 앞서가실 수 있어. 여러분보다. 야, 학종 무조건 해야 돼. 너 반장 해야 되고, 너 봉사 어디 해야 되고, 너 무슨 동아리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쭉 다 설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설계를 해도 나중에 3학년 때 지금 말한 것처럼 황당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황당한 경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학생부를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생각해야 돼? 기본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 뭐 안 좋은 상황은 이게 힘들어지니까 내신 성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럼 우선적으로 지금 서울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가 지금 관심이잖아, 그지? 그래서 공부에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쓴 것들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과정의 거를 발견을 해야 된다, 이거고, 어떤 활동이든 시간을 많이 들인 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그때의 진솔한 진실된 내가 그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돼? 안 그러면 시간만 많이 쓴 거에 대해서는 자소서가 불충분하다면 더 오히려 안 좋은 인상을 줍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온 일, 뭐 시간을 많이 쓴 일, 그 다음에 자신에게 영향을 준 책. 요것도 여러분들이 일단 지금부터 책을 읽는 거는 여러분들 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독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독서에 대해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을 골라서 읽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이 독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계획을 좀 해야 되는 게, 또 어떤 분들은 뭐 진로와 반드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책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자기가 이 독서를 통해서 어떤 주제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진행시켜 본 것들이 독서 활동에서 드러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진로나 이런 것들은 그 다음 2차적인 문제고요. 그런 어떤 독서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진행시켜 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이쪽 분야에 내가 앞으로 진로를 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가장 이상적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1, 2학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독서도 이게 내 학업의 연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독서 활동도 하나의 계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북 콘서트나 뭐 한 그런 뭐 북 카페 이런 데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저자와의 만남에 쫓아다니면서 맨날 저 책 읽어봐야지 뭐 이렇게 못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 여러분들의 계기,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학교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면 어디야? 교과목이죠. 교과목. 그죠? 그러니까 국어를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문학을 배웠지. 그죠? 문학이랑 교과서를 배웠잖아요. 네. 그러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관심을 갖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이거는 하나도 없으면서 독서 활동에서 뭐 그냥 1학년 때부터 톨스토이의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인가요? 전쟁과 평화 뭐 이런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 같은 이런 대문호, 그 다음에 뭐 까미, 뭐 이방인, 안 그럼 뭐 카프카의 변신,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읽었을까 얘가.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독서 활동의 계기로 이 친구가 동아리를, 만약에 얘가 동아리를 독서 토론반 이런 동아리를 했다 그러면 그 동아리에서 많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학생부를 굉장히 더 세밀하게 읽는다는 거예요. 이해돼? 어떤 책을 여러분들은 그냥 무심코, 제일 안 좋은 거 뭐냐? 1학년 학년 말에 이제 학생부에 올릴 책 올리라 그러니까 그때 허겁지겁 인터넷.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이거 다 티가 나요. 그럴 거면 아예 안 올리는 게 나아. 그냥 저 책 안 읽었음. 읽은 거 없음. 이게 더 나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직하게 가장 좋은 독서 활동을 만드는 건 뭐예요? 국어 문학 시간에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작가가 관심이 가야 돼. 이해돼? 요즘은요, 옛날에 우리가 다닐 때 교과서보다 훨씬 더 교과서가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 때는 못 실리는 작품들이 꽤 있었어요. 그죠? 나는 이제 100년이 훨씬 넘은 그런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금 자사고입니다, 그 학교가. 근데 우리 학교는, 국어 선생님이 한 3분이 들어오시는데, 특히 현대문학 파트를 맡으신 선생님이 오시면 3월에 항상 책 목록을 줘요. 쫙. 근데 거기서 시험이 나와. 그건 굉장한 거. 지금 그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신데, 내가 국어는 참 잘했어요. 내가 수학 선생님들한테는 상대 구박을 받았지만, 국어는 정말 선생님하고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고은 시인이랄지, 우리 뭐 김수영, 요즘 다 나오죠, 교과서에. 그죠? 그 다음에 뭐 김지아도 나오고, 안 그러면 뭐 신동엽도 나오고, 그때 기영도, 이런 분들이 다 나오죠? 정말 그분들의 그분들의 작품들을 우리는 교과서 바깥에서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가끔 다뤘어. 수업 시간에도. 근데 그게 시험이 나와. 그러니까 결국 문학에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교과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국어는 앞으로 독서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교과서에 나온 작품의 작가에 주목하라 이거야. 작가에 관심을 가져라 이거죠.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란 과목이 있죠. 그죠? 독서란 과목. 독서란 과목에서는 다양한 여러분들이 어때?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토론도 하고 뭐 다양한 그 이론들도 배우고요. 그래서 결국 국어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경제면 경제, 사회문화면 사회문화, 뭐 언어면 언어, 인문이면 인문. 뭐 그렇게 발전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1학년 때 한국사를 배워요. 그죠? 그리고 이과를 지망한 학생들은 한국사 과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는요, 심한 경우에 사회 과목의 이수 단위를 10단위를 안 채우는 학교도 있어요. 이과가. 그러니까 뭐 나중에 3학년 때 허겁지겁 생활과 윤리를 그냥 이과 애들 그냥 어거지로 듣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과 학생들이 인문적 소양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1학년 문학, 국어, 그다음 한국사, 도덕 이겁니다. 이해돼? 도덕. 도덕을 싫어하면 도덕을 안 배우면 안 배워서 못 되질 수는 있어요. 안 배워서 못 되질 수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이 되려면 이제 그 도덕을 왜 안 배우지? 그건 과중이라서. 그러니까 특히 과중은 이제 2학년 되면 과학 중점반 단위수가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1학년 때 한국사는 배우죠. 한국사도 2학년 때 배우나? 하여튼 2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면 한국사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어 과목에서는 뭐 국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인문적 소양을 길렀던 걸 보여줘야 돼. 이과 학생이 이공계를 가는 학생들이 제일 좋은 거는 저는 그래요. 1학년 1년 동안 문학 1, 2를 배울 때 정말 문학 안 배워? 2학년 때. 1학년 때 뭐 배웠어? 국어 과목. 국어. 그럼 국어에 이제 국어 과목에 파트별로 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1학년 국어 과목에서 내가 어떤 작가나 어떤 정말 중요한 작품들을 읽고 여러분들이 독후감을 한 편 써보는 것. 그리고 그걸 독서 활동에 기재하는 것.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돼?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자소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사례 또는 친구와 함께 했던 의미 있는 활동. 자, 이과 학생들은 특히나 그런 것들을 또 기록을 해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랄지 이런 학교에서 이제 그 대회를 할 때 주로 이과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베로누이 그거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소서에서 좋으려면 어떤 것들을 실험을 했다거나 뭐 이런 활동을 하면 그 실험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 실험에서 내가 무엇을 배웠는가 이걸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여러 명 팀원들이 어떤 주제를 정해서 뭐 하나의 연구 뭐 논문 내지는 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R&E. 결국 학교에 R&E 대회를 만약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그럼 TRP로 진행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걸 진행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좀 많이 기록을 해둬야 돼. 이과 아이들은. 그게 없으면 굉장히 아까 말한 것처럼 유사도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자소서가 나옵니다. 평소에 기록하지 않으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넘겨보시면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자소서에 이제 팁을 준 게 뭐냐면 나의 노력에 대해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해라. 그리고 나의 모습, 나의 생각을, 나의 목소리를 담아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그러면 이건 학교생활 기록, 생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으로 쓰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이 말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요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돼? 대부분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안 쓸 것 같잖아. 근데 3학년이 되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렇게 돼. 이상해.
주로 자소서에 이런 거예요. 학생부에 1학년부터 2학년, 3학년 기록이 있는데 이거를 다 그냥 요약해. 1학년 때 저는 이렇게 첫 시험을 쳤는데 정말 놀랬어요. 제가 그런 성적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3등급이었어요. 근데 2학기 때 저는 노력했어요. 그래서 2등급으로 올랐어요. 근데 2학년 때 다시 2등급을, 다시 3등급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3학년 때 1등급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다 나오는 거, 그거 이제 거의 중계방송 하는 거죠. 그 자소서가 중계방송이 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결국 이건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거 뭐야? 내가 3등급으로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겪고 내가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끝내 1등급이 됐으면 그 과정에서 내가 느꼈던 것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의 결과치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학생부에 다 있는 거니까, 학생부에서, 쉽게 말해서 학생부에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어때? 더 그 과정의 이야기를 더 덧붙여 달라는 이야기죠.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나열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특히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수상 경력을 단순하게 나열하여 대명, 수상일시, 수상 등급 등을 적는데 그치는 지원자가 많습니다. 이런 자소서가 가장 안 좋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수학 경시 대회를 1학년 때 우수상을 받고 3학년 때 최우수상을 받았다. 그러면 나는 수학 경시 대회를 내가 통해서 배운 거를, 그리고 수학 경시 대회를 준비하면서 내가 실력이 어떤 면에서 향상된 거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왜냐하면 그 수상 기록밖에 없지 그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내가 어떤 공부를 했다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죠. 지금 자소서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대학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지원자의 숨겨진 특성, 자질, 노력 등을 자기소개서 통해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기보다는 같은 경험, 같은 수상 실적이라도 특별히 노력한 과정이나 어떻게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공부해왔는지 등 왜 나에게 의미 있는 경험인지를 말해주는 걸 이제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2,4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한 2,000개가 넘는데 거기에 수학 경시 대회를 안 하는 학교가 더 적겠죠. 수학 경시 대회는 그러면 모든 학교들이 거의 다 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우수상, 최우수상을 받은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마다 다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이 그냥 저는 학교 수학 경시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정말 뿌듯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자소서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같이 수학 경시대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는데 어떤 아이는 정말 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막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풀었던 이런 아이가 있으면 정말 감동스러운 거잖아. 그지? 어떤 아이는 정말 수학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수학 성적은, 교과 성적은 4등급인데 수학 경시를 우수상 받은 이런 경우, 물론 학교가 특수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어떤 일반고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건 좀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얘는 수학 선생님을 굉장히 무시하거나 수학 수업을 무시했다거나 지원자 정말 열심히 과외를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했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아마. 왜냐면 수학 경시는 얘가 계속 우수상 받았는데 수학 성적은 4등급이다. 그러면 뭔가 그건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명이. 이게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있어도 아이들은 그냥 대부분 경시대에 우수상 받은 걸로만 끝난다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기간 중에 한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라. 이 활동을 중심으로 서술하라는 거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활동이 많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학교 생활에 대해서 뭐 내가 그렇다 뭐 이렇게 드러낼 만한 활동이 많지 않으면 그럼 학종을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데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소서에서 자소서를 꾸리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 아이가 의미 있게 한 활동 한 학년에 한두 개면 돼요.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했던 활동이 한 두세 개만 나와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내 수상을 50개를 받은 아이도 자소서를 못 써요. 아까 말했잖아. 자율동아리 6개. 못 써요. 자소서. 이게 문제입니다. 그 양이 문제가 아니고요. 활동을 내가 얼마만큼 의미를 두고 했느냐. 사실은 가장 좋은 게, 자소서는
학생부에서도 그걸 발견하지만 자소서는 뭘 보강하려고 하냐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예요. 그럼 어떤 활동이라고 하는 거, 교과외 활동이라 하더라도 자기 주도적인 어떤 태도를 가진 아이는 뭐냐면 자기가 반드시 어때? 나의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그거를 극복하거나 안 그러면 자기가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의 어떤 목표를 스스로 세우고 그 목표에 대한 어떤 실행을 자기가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와 성찰을 통해서 새로운 활동들을 또 어때? 수정하거나 재수립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이게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 자기 주도적인 태도가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2번 항목 같은 경우가 본인이 의미를 두고 하는 활동 3개 이내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라 이거죠. 이해돼? 그럼 결국 3개 이내로 기술해달라 그러는데 그럼 활동은 최대 3개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구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1학년 때 나는 뭐 로봇 공학자가 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1학년 때 물리 실험반에 내가 정말 나의 목표에 그래도 가장 비슷한 내지는 가장 유용한 그런 어떤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참여를 했다는 거, 가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저것 다른 활동을 쓰는 게 아니라 물리 실험반을 내가 1년간 하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상당히 역량이 향상돼서 내 스스로 어떤 활동을 또 한 번 해봤던 것. 그거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죠. 물리 실험반 활동을 하나 썼으면 거기서 내가 어떤 학교에서의 어떤 뭐 발명대회랄지 어떤 창작물 대회를 내가 이 동아리를 하면서 내가 출전해야 되겠다. 어떤 이유에서 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팀 6명이서 정말 한 학기 동안 노력해서 만든 활동 있다면 그건 자기가 목표로 해서 실행한 활동이잖아요. 그걸 이제 그리고 또한 하나의 활동이 모멘텀이 되는 거죠.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런 활동으로 계기가 되는 활동들로 연결되는 그런 이제 그 구성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중심으로 쓰되 그 활동들에서 자기 주도적인 어떤 태도가 드러나도록.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자소서는 결론적으로 학생부에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해 주세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이란 말이 다 들어갑니다. 배우고 느낀 점이. 그럼 여러분들 활동에서 결국 배우고 느낀 점을 왜 묻냐면 자기가 목표를 한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더 많이 배우고. 자기가 원했던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배운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결국은 자기 주도적인 학생인가 아닌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인 성격이 강한 학생이지만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고 정말 악독한 그런 성격을 가졌으면 이건 좀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공부한 3번 같은 경우는 이 학생이 전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인 어떤 인성이 돼 있는가 뭐 타인을 대할 때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고 있는가 뭐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 여러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한 협력적인 자세가 있고 소통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 친구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의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타인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에 합의를 해본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가 이런 거를 지금 묻는데 그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묻는 건 뭐야? 그걸로부터 뭘 배웠냐 이거죠. 그걸로부터 그 활동이 계기가 되어서 어떤 것들을 네가 생각하게 됐고 그 뒤로 내가 변화한 점이 있으면 뭐냐 이걸 묻는 거죠. 이해돼? 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쓰라라고 하는 거는 극히 한정적이에요. 자소서는.
그냥 경험을 구체적으로 쓰세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단 실제적인 어떤 경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거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경험, 그런 걸로부터, 그런 활동으로부터 네가 어떤 것을 배우고 느꼈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너는 그 활동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했느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자, 자기소개서 예시를 한번 보세요. NG 예시. 이게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이게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야. NG 예시야. 이게 박스 안에 든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떤 바보 같은 아이가 쓴 거겠죠. 그죠? 자, 저는 고등학교 기간 동안 교과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꼭 한 첫 줄에 이지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거 다 나와 있는데, 그 학생부에 다 있는데, 자, 국어와 수학 과목은 모두 1등급을 받았으며, 교내 독서 감상문 대회와 수학 경시 대회에서 각각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 요 진술을 하는 순간 얘는 독서 감상문 대회 수상은 좀 잘못된 거구나. 요렇게 생각이 돼요. 독서 감상문 대회에서 수상을 한 아이가 요 따위로 글을 쓰진 않아요. 이해되시죠? 자, 수학 경시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다음 학교에서는 수학 경시반 활동을 하였습니다. 2학년 때부터 해왔고 친구들 6명이 수학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관심 있겠어? 그 친구들이 참 착한 아이들이구나. 이런 애하고 같이 하다니 뭐 이러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나의 이야기를 좀 더 잘하는 걸까? 요걸 한번 봐보세요. 자, 학교 공부와 더불어 독서는 저의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학교 공부를 지가 잘했다는 건 나와 있잖아요. 학생부에. 그렇잖아. 그러니까 학교 공부를 지가 이렇게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잘했으면서 저는 독서를 빼놓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멋지죠, 그죠? 근데 옆에 보세요. 모두 다 1등 했고요. 금상 받았고요. 그치? 응. 나쁜 X. 널 용서할 수 없어. 얘는 정말 이것 때문에 큰 안 좋은 인상을 받다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당히 달라졌죠. 그죠? 인상이. 얘에 대한 평가, 인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자, 그럼 독서를 통해서, 그럼 이제 문맥이 어떻게 돼? 독서를 통해서 나는 어떤 학업적인 능력이 또 뒷받침이 되어졌는지 이걸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독서를 통해 저는 수업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거. 아까 내가 독서를 뭐라고 했어요? 수업 시간의 연장, 교과 공부의 연장으로 하라는 게 자소서에서 참 좋은 거예요. 자, 내가 국어를 배우는데 요즘 교과서에 그 미당 서정주 선생이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와요? 서정주 선생님 작품이 안 나와요? 본 적 없어? 국화협회에서? 만약에 이제 미당의 작품이 나왔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시가 좋아서 미당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뭐 안 좋은 말도 많단 말이에요. 친일 행각했니 뭐니 이렇게.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조금 선입견이 있다가 다시 미당의 작품으로 들어가면서 이분은 시인으로서, 문학가로서는 정말 탁월한 그런 어떤 언어 사용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재능이 있다. 뭐 이렇게 미당에 대해서 이제 쭉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가는 과정에서 미당의 시집, 그리고 평론집 뭐 이런 것들을 쭉쭉 읽어갔던 거.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럼 나중에 그거는 자소서 쓸 때 굉장히 큰 뒷받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국어 시간에 이런 미당 서정주에 대해서 내가 교과서를 읽고 교과서에 나온 작품을 보고 더 관심을 갖고 쭉 내가 독서를 통해서 그 작품 세계랄지 그분의 이제 평가 이런 것들을 보았는데 뭐 한쪽으로는 안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 상당히 내가 발견한 것은 이런 독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었다. 이게 이제 뒷받침이 되면 상당히 좋아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이 캠프를 이제 마치는 순간 독서 활동에 대해서는 교과서에 주목하라 이거예요. 만약에 생명과학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2학년 때 과중반 같은 경우 생명과학 1, 2를 다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유전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는 건데 고등학교 과정을. 그죠? 그럼 정말 이 유전자가 뭐냐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명저로 꼽히는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도 있고요. 그 다음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슈레딩거의 고전,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정말 내가 읽었다. 그러면 정말 1년 동안 생명과학 1, 2를 공부하면서 속사포같이 완전 속도전을 공부했는데 다른 애들은 허덕허덕하는 그 와중에 나는 정말 방학 때 이 책을 읽고 무언가를 생각해봤다. 이 정말 멋진 거죠. 이해돼? 오케이. 자, 10분 쉬었다가 계속 할 거예요. 네. 오케이. 네.